자, 스맥 C모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서비스 인적자원 관리, 모집과 선발부터 시작해서 직원 만족도, 조직 몰입까지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적자원 관리의 성격과 중요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개인의 노동력은 이질적입니다. 각각의 능력은 동질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동일하지 않죠? 사람이 어떻게 다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이직관리는 개인적인 경력 목표를 설정하고 경력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이직 계획이 아니라 경력, 개발, 관리. 이게 개인적인 경력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자, 인적 자원 관리의 목표입니다. 그죠?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하고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고용 관리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인적 자원 관리를 한다. 인적 자원 관리의 성격들, 이런 것들은 자꾸 데프리에서 읽어보라 말씀드렸습니다. 설명을 듣고 바로 넘어가면 시험 문제에서 너무 당황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보기를, 몇 번 읽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쭉 복리후생 부가급여 성격입니다. 그래서 동기부여와 만족을 가져온다. 인적 자원 관리,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전인주의, 그리고 능력주의, 연공 서열이 아니고 직원의 실력과 업적에 근거해서 인사처우한다. 민주적 인적 자원 관리를 위한 도입을 위한 원칙이다. 이런 것들. 자, 인적 자원 관리가 이제 옛날에 제가 수업을 들었는데 어떤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살짝 하셨어요. 물론 뭐 사람이 자원인 시대긴 하다만 사람을 자원으로만 봐서 인적 자원 관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서글픈 일이긴 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뭐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람은 굉장히 큰 자산? 그래서 관리의 대상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 내용에 대해서 하고 있다. 자, 모집부터 시작을 해서 뭐 나중에 이제 직원 만족도까지 살펴보는 걸로. 모집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부 모집과 외부 모집. 우리가 보통 기업에 들어가려고 시도를 하는 거는 외부 모집일 가능성이 좀 크죠. 외부 모집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외부 모집은 기업의 급격한 전환기에 인원이 많이 필요했을 때, 이런 때에 효과적이다. 다음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방법으로 팀원을 모집했을 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지금 이 팀원 모집을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얘기입니까? 늘어나면서 업무가 가중하다. 외부 경력자, 내부 경력자 같은 사람을, 내부 경력자를 지금 내부 모집을 하자는 얘기로 의견이 모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옆 팀에 뭐 이런 거,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내부 모집, 자, 훈련과 조직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내부 모집의 장점이죠. 능력이 충분히 검증된 사람, 내부 모집이죠.
시간, 비용 및 충원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죠. 네, 이거는 외부 비용, 외부 모집에 대한 얘기지 내부 모집은 이게 별로 들지 않습니다. 약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내부 모집의 단점에 속합니다. 자, 외부 모집에 의존하였다. 뭐 이렇게 봤더니 쭉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사례형 문제입니다. 통합형 문제인가? 아무튼 문제입니다. 자, 외부 모집의 문제점으로 적절한 것은 외부 모집은 선발 점수와 입사 후 성과 간에 불일치할 가능성이 높다. 이걸 가지고 우리 뭐 실내 우리 앞에서 표 하나 뭐 동그라미 이렇게 막 화살 관역판이 있고 뭐 관역에 어떻게 화살이 갖다 꽂히는지 신뢰도 타당도 이런 설명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선발 점수는 높은데 입사 후 성과 간에 입사 후는 성과는 별로 안 좋아. 이럴 가능성이 높은 게 외부 모집의 단점입니다. 내부 모집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용 절감할 수 있을 것이고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성장기 기업에는 인원이 많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장기 기업은 외부 모집이 적합하죠. 내부 모집의 장점을 얘기하고 있으니 묻고 있으니 아닙니다. 모집하는데 내부 모집과 크게 내부 모집과 외부 모집이 있고 장점, 단점이 있죠. 내부 모집은 전직 요런 것들을 이용하고 외부 모집은 우리 뭐 공고 뜨는 거 이런 것들을 해서 모집합니다. 내부 모집의 장점 이미 아니까 교육 훈련 시간도 적게 들고 이런 고용 안전도 제공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자격 있는 사람 수급하기에는 불안합니다. 특히 이 성장기에 옆에서 자꾸 이렇게 다른 부서로 옮겨가고 이러면 좀 불안하죠. 조직 내부 정치와 비효율성 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용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자, 외부 모집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수요 충족 가능성도 있고요. 반면에 단점은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선발 점수는 굉장히 높았는데 들어와서 일하는 거 보니까 별로더라. 불일치 발생할 가능성. 그리고 새로운 들어온 막 직원들이 너무 막 능력이 뛰어나다고 소문이 나고 막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기가 죽는. 그리고 어느 기간, 특정 기간 동안에 적응 기간은 꼭 필요하다는 거. 자, 모집 공고를 했고 일단 이제 사람을 뽑습니다. 선발에 관한 얘기예요. 예측 타당성이 높은 선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예측 타당성. 이 사람이 들어와서 일을 잘 하겠구나. 이런 입사 후 서비스 직무 성과가 높을 사람을 선발하였다. 자, 면접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패널 면접입니다. 패널, 우리 앞에서 패널 회의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소수의 전문가가 앞에서 그 해당 이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뭐 플로어에 있는 사람들도 질문을 하고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패널 면접 한 명이 아닙니다. 두세 명, 다수의 면접자가 다수의 피면접자를 면접하는 방식, 패널 면접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면접으로 회사에 한번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S 회사에서 채용을 위해 적용한 면접의 유형. 이렇게 자존심을 건드리는 얘기를 하나. 뭡니까? 스트레스 면접. 우리 흔히 압박 면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뭐 얘기해봐라, 뭐 이런 것들도 있죠. 자, 정형적 면접.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 계획 면접, 다수의 면접자, 뭐 소수의 지원자일 수도 있고, 다수의 지원자일 수도 있고. 저는 옛날에 7명의 면접자가 들어갔는데, 아니, 7명의 지원자가 들어갔는데 7명의 면접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앞에서는 보고 계시고 우리는 누구를 볼까 뭐 이러면서 눈이 왔다 갔다 뭐 패널 면접. 다수가 다수를 볼 수도 있고 다수가 소수를 볼 수도 있고 이 정도. 스트레스 면접, 아까 압박 면접 얘기했었고요. 블라인드 면접. 면접에서는 이력의 내용보다 지원자의 능력을 보고 평가한다. 자, PT 면접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원자가 준비한 내용을 보고 임용고시 같은 걸 보면 이런 PT 면접 한다고 들었어요. 그룹 토론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원자들끼리 모여서 막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모습을 평가자들이 보고 있죠. 자, 아까 봤던 예언 타당도, 예측 타당도라고 같은 얘기입니다. 검사의 점수가 피험자, 그 검사를 하는 사람의 미래 행동이나 특성을 얼마나 잘 예언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측 타당도가 높다 하면 굉장히 잘 구성된 시험이고요. 면접이고요. 신입사원 선발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원이 입사 후에 굉장히 일도 잘한다. 그러면 예측 타당도 이게 굉장히 높다. 타당도도 높고 신뢰도도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측 타당도도 높다. 예측 타당도가 낮다라고 얘기하면 점수는 높은데 일은 이런 용어가 있다. 자, 직무평가입니다. 이제 들어와서 모집을 해서 뽑혀서 일을 해요. 그러면 일을 평가하겠죠? 직무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동종의 직무라고 해서 모든 조직에서 같은 직무평가 결과를 받게 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같이 승무원을 하더라도 이쪽 회사 저쪽 회사 평가가 다 다릅니다. 기준도 다르고요. 같은 평가 결과를 받게 되는 건 아니죠. 직무평가의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자, 요소 비교법은 직무 요소마다 점수와 통계화해서 직무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사전에 만들어 놓은 등급에 자, 어느 기업에 500명의 종업원이 있다면 기업 내 직위 포지션의 숫자는 500개다. 직무와 직위는 약간 그 성격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무는 하는 일에 관한 내용이고요. 직위는 일하는 사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직무는 500개가 안 될 수가 있죠. 하지만 직위는 사람의 그 자리 위치들은 500개 일하는 사람만큼 있다라는 겁니다. 자, 분류법 이거 맞는 얘기 같은데 사전에 맞춰 놓은 등급의 직무를 판정하여
맞추어 넣는 방법인데 사전에 만들어 놓은 등급에 그러니까 등급을 만들어 놓고 높은 순서로 이렇게 높은 등급부터 이렇게 맞추어 넣어야지 그 분류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높은 등급부터 직무를 판정해서 맞추어 넣는 방법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야 돼요.